폭행 사건에서 합의금 과연 얼마를 줘야 할까요? 괜히 많이 주고 합의했다가 오히려 내가 더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 보다 정확히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합의에 응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영희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합의할지 여부와 합의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입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상대방이 부르는 합의금 주고 끝낼까 이런 유혹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행 사건은 사건의 내용, 사안의 경중, 상해의 정도, 쌍방 여부, 전과 유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처리 결과는 물론 합의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를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또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합의금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고 폭행 사건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합의금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건 보통 전치 1주에 얼마더라 혹은 전치 1주에 벌금 100만 원이라고 하니 뭐 내가 3주 입었으니까 300만 원이 맞을 거야 이런 어떤 산술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행 사건에서의 합의금의 성질은 상대방이 다쳤다면 치료비나 뭐 일을 못했다면 그와 관련된 어떤 일시이익 같은 게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정신적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그걸 함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 폭행 갖고 500을 불러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처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범행 동기가 무엇이고 뭐 쌍방인지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상대방이 현재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는 많은 복잡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판례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유사 사례를 절대로 참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도 5주에 벌금 500에 합의했는데 나는 4주니까 400 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단순한 계산으로는 오히려 합의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안에 맞게 잘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그 전에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폭행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주먹으로 누굴 때린 것처럼 명확한 경우보다는 되게 수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실수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뭐 때로는 뭐 그 폭행이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고 쌍방이어서 내가 나만 때린 걸로 인정되는 게 억울한 경우도 있고 그냥 뭐 말하다가 살짝 이렇게 손으로 민 건데 그걸 뭘 폭행이라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혐의 유무에 대해서 뭐 명확히 따지고 내가 이걸 인정하냐 부인하냐를 먼저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인을 한다면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폭행 사건은 정말 어려운 이유가 폭행 이외에 상해나 특수상해 이런 것들은 합의를 해도 처벌받지만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나쁜 놈이고 나쁜 사건이고 하더라도 그리고 담당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이 사람만큼은 처벌을 해야 돼 라고 해도 폭행 사건인 이상 합의가 되면 처벌을 애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합의라 함은 피해자에게 돈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게 합의입니다. 다만 이 말을 공짜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합의금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의 당사자라면 다른 사건보다 더 고민되는 이유가 나도 억울하지만 어쨌거나 합의하면 처벌은 아예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좀 내가 이번에 좀 재수없게 사건에 휘말렸다고 생각하고 돈 주고 끝낼까 라는 유혹에 강하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략상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지만 이건 억울함이 쉽게 이렇게 밝혀질 것 같지 않고 그냥 억울함을 밝혀지더니 그냥 양쪽 다 쌍방으로 처리해서 벌금 한 50씩 매길 것 같은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차라리 그거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장기간 동안 때로는 변호사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하느니 그냥 차라리 빨리 합의하고 사건 종결시키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가 과연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폭행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당방위인데 이 정당방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함부로 주장할 건 아닙니다. 제가 먼저 때렸으니까 내가 때린
건 정당방위예요. 이런 식의 단순하게 성립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내 사건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만한 경우라고 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게 맞다면 합의는 당연히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할 경우라면 당연히 가해자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두 개를 꼽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 이걸 본인 마음대로 변경하지 마시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그대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합의서 관련돼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신분증 사본 받아야 되나요? 인감증명서 있어야 되나요? 꼭 만나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원본이든 컬러본이든 복사본이든 핸드폰으로 찍은 촬영본이든 다 똑같이 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인하고 찍어서 보내준 다음에 그 사람이 출력해서 사인, 그러면 끝난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양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 두 가지만 꼭 포함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감증명서도 없고 신분증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효력이 있나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합의서에는 보통 최소한 이름이나 주소나 연락처는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걸 판단해야 되는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진위가 의심된다 그러면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한테 합의해달라는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리고 합의해주겠다고 한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대고 신분증 사본 주세요 이런 게 또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서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합의라는 건 말 그대로 합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검찰로 송치될 경우에 있는 형사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은 검찰청에서 위촉된 형사조정위원님의 주관하에 양측을 불러서 합의를 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제도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굳이 부르지 않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조정의 한계는 검사님도 형사조정을 해야겠다는 승낙이 있어야 되고 양측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끝까지 안 된 경우에 상대방이 굳이 형사조정에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정위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진심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준다기보다는 그냥 업무 처리의 하나로 어떻게 500에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형사조정 불성립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재판에 넘어갔다면 피해자 앞으로 공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시는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가끔 가해자가 내가 근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걸 좀 분납하고 싶다, 합의금을 하는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납을 허용해 줄지는 전적으로 피해자 마음인데, 분납을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써줬다가 이분이 나중에 안 주면 그때는 이미 작성된 합의서는 제출이 된 이유이고 그걸 토대로 이 가해자는 유리한 처분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분납을 함부로 허용해 줄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경우에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합의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남자 두 분이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술 먹고 시작한 말다툼이 주먹 다짐으로 이어진 사건인데, 피해자분이 죽어도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합의를 못해서 공탁은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건 나는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지만 또 합의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냥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는 피해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민사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행을 당한 것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민사소송을 할 거라면 이런 기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민사소송을 적기에 제기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합의금을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사건의 당사자라면 사건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다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얼른 합의금 지급하고 사건을 끝내고 싶을 수 있지만, 내 사건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